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뭔가 새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디어 새로운 스튜디오에 이사했습니다. 박수! 그동안 이제 스튜디오가 소음 때문에 좀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저희도 새로운 단장을 하고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약간 좀 울릴 수도 있는데요. 목소리가 좀 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이삿짐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각설하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현재 상황이 어떤가? 수요하고 공급이 꼬여 있고, 그죠? 그리고 스팟 가격과 고정 거래 가격이 뒤틀려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설계도 변경이 있고 공정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D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먼 미래의 일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짧은 전망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자한테 유리한 시장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처럼 슈퍼사이클이 꺾이는 그런 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사람들은 반도체 가격 급락을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격 급등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요,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사이클이 짧아져요.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좀 먹을 수 있다는 그 그림이 깨지는 거거든요. 제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왜 안 좋으냐? 지금은 정치의 시대거든요. 이 반도체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미국 정부, 우리 바이든 형이 불편해 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악재가 나타날 수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에 근거한 거니까요. 자,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내년에는 반도체 섹터에 파티가 벌어질 거다. 그때 이제 충분히 수익 잘 누리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거고요. 네,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HBM, High Bandwidth Memory. 자, 약간 좀 심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IT 씬을 쭉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좀 오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과거 영상들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BM이라는 게 왜 나왔냐? 이게 폰 노이만 구조잖아요. 폰 노이만 구조. 즉 컴퓨터의 기본이죠. CPU가 있고 GPU가 있죠. 요거는 이제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땡겨와야겠죠. 그죠? 데이터를 땡겨와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병목이 생깁니다. 병목이. 왜냐면 프로세서의 속도를요, 데이터가 끌고 오는 속도가 못 따라와 주는 겁니다. 요게 병목입니다. 기존에 계속 병목이고요. 그런데 계속 CPU하고 GPU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성능이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요 속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요. 이게 밴드위스를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밴드위스라는 건요, 데이터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요만큼 폭이다가 요만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차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라는 차들이.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넓히냐? 자, 그러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는 어떤 구조냐면요, D램이 있습니다. D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게는 8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D램을요, TSV라는 걸로 구멍을 뚫어서 자,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요. 요게 HBM입니다. 요게. 자, 요건 D램을 가지고 TSV로 바로 연결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SoC, 시스템 온 칩. 쉽게 이야기하면 AP죠,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아니면 CPU, GPU. 프로세서죠. 프로세서하고 HBM은 2.5D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D램끼리는 3D로 연결이 됩니다.
요게 이제 삼성이 공개한 iCube죠, iCube. 자,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되면요, 작아지죠. 작아지고 전기 소모가 줄고요. 자, 속도는 확 늘어납니다. 그죠? 밴드위스가 커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앞으로 필요해지는 거고요. 이제 AI가 되든,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든, 고성능 그래픽 처리가 되든, 이제 HBM 쪽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후공정 기술이에요. 후공정. 후공정 기술이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자,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구현하는 거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는. 왜냐면 TSV를 가지고 실리콘 관통 전극을 가지고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했다는 거죠.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인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랑 손 잡고 3D X 포인트, 이거는 이제 상변화 메모리를 가지고 낸드 플래시하고 D램 사이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던 거고요. 폰 노이만 구조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던 거고, 이제 뭐 그래픽 같은 경우는 GDDR6 그래픽 전용 D램, 굉장히 속도가 빠른 GDDR6를 하게 됐고요. 이쪽은 이제 마이크론이 좀 기술 방향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인텔하고 손을 잡고 했었는데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인텔이 옵테인 메모리라고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요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GDDR6로 마이크론을 갔는데 최근에 HBM으로 다시 선회했어요. 자, 그동안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 HBM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이닉스가 제일 적극적이었고요. 삼성은 HBM 초창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삼성도 뒤늦게 여기 뛰어들어서 기술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BM은 언제 고안이 됐냐? HBM은요, 2008년도에 AMD가 제창을 했어요. AMD는 인텔하고 CPU, GPU를 경쟁하는 경쟁자죠. 그죠? AMD가 처음으로 이거를 주창을 했는데, 기술의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실제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한 거는 결국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얘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었고, 실제로 실행은 얘들이 한 거예요. 실행은. 왜냐면 후공정 쪽에서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픽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지금은 AI라든지 슈퍼컴퓨터, 하이퍼스케일러 컴퓨팅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그래픽 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유망하게 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시스템 온 칩, AP 같은 데다가 이 TSV를 해서 그냥 연결하는 쪽으로 막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메모리 쪽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요거 SoC 같은 경우는 비표준화가 되어 있죠. 비표준화고요. 그러니까 비표준화니까 만약에 여기 다이에다가 구멍을 뚫으려면 여기에 스페이스를, 그죠, 공간을 비워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을 비워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딱 비워놓고 그나마 설계를 하기 편한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IP 블록들을 채우기가 녹록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5나노까지 와 있는데, 그죠? 5나노까지 막 줄였다는 건 이제 곧 3나노 갈 텐데, 그죠? 공간 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난리인데 이런 공간을 비워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발열 문제도 있었죠. 발열. 그러니까 이 SoC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TSV로 해가지고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D보다는 SoC 쪽은 2.5D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는 설명 들으셨겠지만 결국 AP에 TSV를 뚫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이제 기술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D램에 이제 TSV를 뚫어서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iCube에 대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AP하고 HBM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2.5D의 구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인터포저라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인터포저랑 시스템 인 패키지라는 이제 기판이 많이 필요해진 거죠. 자, 그거는 결국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와 HBM이랑 AP가 CPU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인터포저인데요. 그러면 이 인터포저를 밑에 달고 왜 또 그러면 시스템인 패키지가 여기 또 서브스트레이트가 왜 또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왜 필요할까? 이건 실리콘 소재예요.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세 공정의 피치의 선폭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실리콘 위에다가 선폭을 그리는 거는 나노의 세계죠. 그죠? 나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PCB에다가 선폭을 그리는 거는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예요. 그죠? 그래서 나노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미세하게 칩 투 칩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PCB 같은 경우는 최대한 믹스 한계가 한 10 마이크로미터 수준 이하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막 이게 다층이잖아요. 다층 기판인데 또 층끼리 연결이 돼요. 이거는 이제 비아홀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PCB 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게 기존에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구멍이 이제 25 마이크로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스템 인 패키지라는 기판도 필요해졌고 인터포저, 실리콘 소재의 인터포저도 필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두 산업은 계속 성장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웨이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잘 할 수밖에 없고요. 시스템 인 패키지 쪽은 국내 이제 그 반도체 기판 쪽으로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죠.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회성 DS 이런 회사들이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술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수요가 좋아진다는 거, 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W라는 분이 남겨주셨어요. TSE를 다른 소켓 회사, 그러니까 ISC나 리노공업보다 좋게 보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TSE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자, TSE를 왜 좋게 보냐면, 기존의 소켓이라는 건요. 소켓,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소켓은 핀 타입을 씁니다. 그죠? 핀 타입. 포고 핀 타입이라고 그러죠. 포고. 포고라는 회사가 만든 포고 핀 타입인데, 리노공업은 리노 핀이죠. 자, 리노공업이 그럼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죠? 리노공업이. 리노공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자,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데요. 중요한 게요. AP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CPU 시장하고 GPU 시장하고. 자, 원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그 중에서 물량이 꽤 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량이 꽤 되는 거면요. 기존에 실리콘 러버, 요거는 기존에 메모리 쪽만 쓰다가요. 메모리 쪽만 쓰다가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TSE가 어느 정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겁니다. 기존에 실리콘 러버 타입을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이제 리노공업이 한 거의 두세 배 비싸거든요. 실리콘 러버 타입에 비해서 핀 타입이 두세 배 비싼데, 그러면 TSE가 L튠이라는 실리콘 러버 타입의 소켓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리노공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리노공업은 PER이 굉장히 높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두 회사가 경쟁 구도가 되면 이 회사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주가라는 부분은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실적 개선하고요. 멀티플 리레이팅이 같이 될 때 가장 주가가 아웃퍼폼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TSE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이 충분히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자, 제 생각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그냥 참조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주실 것 좀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성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HBM에 대한 다 못 다룬 이야기를 또 다음 편 금요일 편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